제가 보기에는 좀 도전 자체도 조금 갑작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권유한 인물이 안진걸 소장, 유시민 작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강북을에 가서 좀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에 지금 뭐 안진걸 소장이 나셨는데 네. 사실은 조금 그것도 좀 사실관계하고 딱 맞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여러 명이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사고 지역구다라고 결정이 된 게 급박했잖아요. 네. 토요일 오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6시까지 경선할 사람 지원서를 넣으라고 했다가 사실 제가 서류 준비를 해봤더니 저도 해봤더니 네. 한 4시간, 5시간 처음 하는 사람 그 정도 걸릴 정도의 양이에요. 아이고. 뭐 등본을 발급받고 세금 증명서를 발급받고 뭐를 받고 뭐 그러면 굉장히 서류가 많군요. 예. 근데 그게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깔고 나면 또 그렇죠. 깔아야 하잖아요. 뭐, 예.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붙잡고 5시간 씨름을 했거든요. 몇 시간을 씨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시로 또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그 접수 못 합니다 하니까 아마 연장된 걸로 아는데 네.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이렇게 경선 후보로 나가는 게 적절한 인물들에게 여기저기서 아마 독려를 했겠죠. 알려야 되니까요. 예. 저도 그런 전화를 여러 분들께 지금 경선 마감이 몇 시간 뒤로 갑자기 이렇게 공지가 떴는데 조병 같은 개혁적인 인물이고 인권 변호사인 사람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인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을 해라. 네. 그런데 또 갑자기 지금 출마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현실적으로 네. 보면 제가 시사 방송도 진행하고 있었고 변호사업이라는 것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려가 있었겠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친분이 굉장히 짙은 안진걸 소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도 2-3시간 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유시민 작가님께 당연히 전화해서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네. 근데 굉장히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네. 결심을 했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은 있으셨습니까? 뭐 민변 사무총장도 하셨고 뭐 과거 인력 이거 보수 언론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통진당 이정희 보좌한 조수진 뭐 이렇게 강북을 예. 박용진 저격수로 발탁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처음에 띄운 게 통진당이었고요. 그것도 예. 오보예요. 네. 통진당은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저는 민주노동당 민노당 예. 보좌관을 2010년에 퇴사했습니다. 아. 통진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도 예. 안 고쳐줘요? 아니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쓰니까 예. 원문은 고쳐졌지만 그 다음에 안 고쳐져요. 통진당 얘기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이게 참 악의적이네요. 민노당 공격하다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자체를 좀 악마화하는 측면도 있고 뭐 강제 해산도 됐습니다. 이게 옳은지에 대한 좀 평가가 좀 필요한데 네. 원래는 이제 민노당의 이제 이정희 의원 보좌관을 했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정치에 관심은 많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 난 조변이 나갈 줄 알았다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들었었고요. 네. 지난번 총선 때 21대 때 열린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었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도 또 이제 모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것도 또 제가 거절을 했고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제가 정치에 다른 일반 국민들도 관심 많으시지만 이제 정치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나 같은 사람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사람이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내가 직업 정치인을 할 성격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다듬고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이 그 와중에 와서 그 기간이 단축이 갑자기 그렇게 네. 많이 된 거죠. 네. 이제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일조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래도 나 조수진이 국회에 가서 한다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역할은 좀 하고 싶다라는 계획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좀 뭐 어떤 역할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스피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언론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 언론 지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들이 저도 당원으로 지내오면서 아니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되고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브리핑이 조금 더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미완으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소권, 수사권, 네. 수사권의 분리 같은 경우에도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뒤에 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예. 보면 그래야 국민들의 불편을 빨리 좀 더 네. 줄이면서 안착화시킬 네.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은 법조인인 제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사법 관련 개혁을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원래는 제가 민생 경제 쪽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약자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를 가서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사과값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마트에서 사과 탁 고르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사고 그리고 몇 년 정도 돈을 모으면 누구나 집을 사고 이런 나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법이 어떻게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하고 좀 더 이제 규제를 할 곳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파 사태가 났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네 마트 가보세요. 875원에 대파 한 단 살 수 있는지. 아니 그런 맛 제가 또 취재를 했다니까요. 어젯밤에. 예, 그랬더니 3,500원이에요. 한 단에. 그리고 할인 카드를 써야 2,450원입니다. 네. 예, 하나로마트, 삼송점. 디테일.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민생보다는 이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살 게 너무 팍팍하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도 더 심판론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가운데 사실은 내 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무도한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번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법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대변인 노리시는군요. 아니 정말 기자님 아니 스피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이러면 또 그거 저기 우리가 아는 거 언론에 또 조변 조수진 뭐 알릴레오 조수진 대변인 노리고 들어가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농담조차도 살벌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6,550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사납게 쓰시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좀 팩트에 기반해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맥락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저는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우리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네. 조직이 가는 것이 네. 그러면은 팀장 중심으로 뭉칩니까? 부장 중심으로 뭉칩니까? 근데 이거를 친명 비명으로 계속 프레임을 무슨 행동만 하면 또는 네. 어떤 인사가 발탁만 되면 그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그 틀에 우겨놓고 이런 식의 분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이제 좀 파고 파면 또 뭐 제가 뭐 어떻다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씌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의 그게 아마 첫 인터뷰였을 텐데 네. 경선 후보 되고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명도 친명도 아니고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개혁적인 인사이고 네.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친민이다. 친민주당. 그렇게 친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비명, 친명이 맞아요. 아니라 우리는 친민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양문석 후보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재단 이사도 맡고 계시니까 어쨌든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신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맥락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아주 네. 조롱 폄하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거를 사실은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인가? 네. 이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조작에서부터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거기서부터 어떠한 잘못된 그런 2030에서의 어떤 문화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네. 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양문석 후보 발언이 또 문제가 떠오른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이제 그 이사장님이나 또 정부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의 분노도 저는 충분히 당연하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요. 근데 저의 생각은 네. 어쨌거나 지금 사과를 하셨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선을 통과한 네. 당원들과 국민들의 검증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어제 봉하마을도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진보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이 사실 비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정책적 방향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친 언사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은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정치인의 자세로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격한 발언들은 좀 특히 이제 정치인이 되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삼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캠프도 꾸리셔야 되고 네. 또 저 과거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다 만나야 되고 할 텐데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 뭐. 그때 경선 때 제가 지금 워낙에 너무 너무나 하루하루가 바쁘시죠? 너무나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경선 때 전화 드린 뒤에 통화는 못했고 이제 뭐 문자나 이렇게 좀 주고받은 적이 정봉주 의원님하고는 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평당원이고 네. 전혀 어떠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당원분들의 힘으로 네. 경선 승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향해서 엄청 노력을 네. 하고 있고 캠프를 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여기 올 때도 제가 노트북 하나 들고 제 발로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예. 전화가 엄청 와요. 그렇겠죠. 예, 엄청 오고 근데 캠프를 또 사람을 찾으면서 예. 그러면서 제 공약을 짜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래도 선거운동을 지금 못하지만 네. 언론을 통해서라도 만나뵈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지금 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아이고야. 상태로 토요일부터 지금 5일째가 돼서 네.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공지를 한번 올릴 텐데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원봉사도 필요하고요. 네. 너무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강북구 을에 계신 당원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가 이제 홍보도 자원봉사를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조직적이라든지 뭐라든지 저희가 너무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행히도 오늘 딱 되니까 경선 통과하니까 제가 원래 알던 여러 뭐 보좌진이든 의원님들이든 여러분들께서 막 달려오고 계세요. 아이고, 예. 도와주시겠다고. 예, 어제 저녁에 바로 제가 아는 보좌관이 전화해서 언니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 몇 호야? 그래서 어제 바로 저희 상근으로 예. 결합을 했고요. 네. 예, 그 덕에 지금 뭐 사진이라도 몇 개 찍었습니다. 활동 사진 지금까지 없어요. 셀카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그 친구가 예. 찍어줬고요. 예. 그래서 달려오고 있으셔서 예. 제가 또 일 하나는 척척척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내로 진용을 갖출 텐데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언니 일 좀 하는 언니인가 봐요. 그래서 언니 어디로 가면 돼? 라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보좌관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예. 아니 이런 정도의 씩씩함이면 네, 아주 유쾌한 정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혜택을 받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점수를 이제 득표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생각보다 너무 높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거는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지지나 응원이나 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고 더 낮아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북구 을 그 당원분들께서 50% 넘게 이제 지지해 주신 거에 상당히 진짜 감동을 받았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아픈 거예요. 박용진 의원을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살려가지고 통합하고 진짜 으쌰으쌰하는 보기 좋은 모습, 유쾌한 모습 말씀하신 대로 보여드려서 감동 스토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잠을 안 자거나 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강북구 을에 또 저희 당원 아니신 분들 중에는 약간 섭섭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막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데 강북구에 갑자기 저렇게 도전장을 냈는데 갑자기 후보가 됐네? 저 사람은 뭐야? 우리 좀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만나 뵙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좀 잘하겠다, 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눈부셔님께서 강북을 주민입니다. 조수진 후보님 우리 마을로 오셔서 참 기쁩니다. 많은 좋은 활동 많이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에스피올르님은 오셔서 멋진 의정 활동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 말씀. 뭐 강북 부인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